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잠시 내렸다가 다시 공유 좀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강연 도중에 화면이 공유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언제든지 채팅으로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것은 그 파워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문서로 작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추세가 웹에다가 포스팅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문서로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웹에다가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노션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노션은 미국에서 개발된 그 솔루션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학습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업무 그리고 취미생활, 자기관리 이런 데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노션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노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렇게 구글에서 노션이라고 치시면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노션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무료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바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노션이 바로 들어가지는데 처음에 노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 내용들은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노션으로 여기 있는 이 노션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쯤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의 노션으로 만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먼저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저랑 같이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고 저에게 외부 공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본인의 기본적인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프로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어떠한 학부 때 어떠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직무관 직무 프로젝트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고 본인의 스킬은 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카티아를 쓰는데 카티아로 어느 정도를 본인이 그 작업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톡을 형식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그 역량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잘 쓰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업무적인 성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또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잠시 올라가 보시면 이 부분에서 노션은 여러 가지 특장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이 레고 제작 사출 금융 조립도에 대해서 즉 금융 설계를 했나 봐요.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클릭을 했더니 이제 상세 페이지가 뜨네요. 그래서 본인이 했었던 어떤 요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역할, 성과, 시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게시를 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좀 올려볼까요?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설계 진행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파워포인트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운로드 받는 중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웹에다가 게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역량을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기계공학 전공한 분의 노션을 일단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캐치모처럼 제가 컨설팅을 했던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대학교 학생들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진도 가공을 좀 했고 타원형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핵심 역량도 썼고 그 다음에 대회 참가 이력도 있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놨네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를 열면 물론 이거 화면 확대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본인이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필요로 하느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력서 상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의 주소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그 채용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그 이력서나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 있는 기업들은 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코리아나 사람인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션으로 만든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부분들은 참고로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은 나중에 포트폴리오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먼저 템플릿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 입사 지원서를 노션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입사 지원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업을 받으면 수업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책 읽었을 때 도서 목록, 간단한 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이라고 쓴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번이라고 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초급입니다. 초급. 그러니까 어느 배운 바로 쓰실 수 있고요. 2번도 가능합니다. 뭐 중급이라고 했는데 중급까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입사 지원, 어떤 취준생, 즉 구직자겠죠?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회사, 여기 이제 회사죠, 회사. 회사명이 있고요. 그 회사에다가 어떤 지금 단계가 어떤 단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는 뭔지, 직무와 직책이라고 해놨네요. 보니까, 대충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마감일은 언제고, 그 다음에 이력서 본인이 쓴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 다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즉, 채용 공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회사네요. 열면 작성을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는 템플릿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회사 관련 참고사항이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력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 내가 직무 기술서 누르면 아마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샘플이라서 템플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링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력서, 최신 이력서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이렇게 써놨네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람이나 작고리에서 작성하고 PDF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렇게 업로드 시켜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이 템플릿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먼저 노션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노션 중에서 표를 만드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실습을 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션을 먼저 배우는데 먼저 노션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노션 페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바로 전체적으로 화면이 만들고 있는 이 페이지가 노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여덟 번째까지 있고 블록으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여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에디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웹에다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이 에디터를 사용해서 구성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서브로 있는 이 메뉴들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블록에 대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노션으로 계정을 몇 개를 쓰고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저는 하나, 두 개, 사실은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본인의 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계정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상 저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를 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폴라리스라는 거 갖고 두 개의 계정을 쓰고 있고요. 요 큐트메스 88이라는 거 갖고 하나를 쓰고 총 세 개의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계정을 자, 계정을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쪽이 캐치모거든요. 캐치모를 제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제 제가 만약에 폴라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바뀔 겁니다. 폴라리스로. 자, 다시 캐치모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검색 데이터,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그닥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 설정에서 여기 워크스페이스 여기 있는 이 부분 설정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걸 눌러보면 다음처럼 이름을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도 올릴 수가 있고 도메인도 여러분 설정을 하게 되면 노션 밑으로 이런 도메인이 생깁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쓰고 있으면 이 도메인이 설정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블록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인 이 팀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잠시 안 쓰실 겁니다. 이것은 유료화로 해가지고 여러 팀원들이 같이 여기 계정을 유료로 발급받았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공유된 페이지라는 게 있죠. 자, 이 공유된 페이지는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우측 상단이요. 지금 하나, 둘, 세 명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공유가 한 명이라도 돼 있으면 여기 뜬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개인 페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페이지들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for 학생이라고 하는 것에 밑에 하위 구조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구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타이틀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바꿔서 강연 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 페이지에다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자, 이 하단부부터 계속해서 실습을 하고 지우고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노션은 먼저 만들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를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좌측에 있는 이쪽 페이지를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이쪽을. 자, 제가 만약에 처음 시작하면 개인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제목 없음이라고 딱 나오죠, 하나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여기다가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채용 취업이라고 할까요? 취업 지원 어, 취업 정리 이렇게 해서 페이지라고 합니다. 노션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제목을 타이틀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무조건 엔터를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자, 두 번 누르게 되면 아까는 지금 AI가 먹은 건데 AI는 그 유료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만 사용하시고 자, 그리고 취업 정리라고 제가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 페이지에다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게시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 나는 오늘 집에 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문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때 엔터를 누르고 나서 만약에 제가 영문으로 또 글씨를 썼어요. 그때 엔터를 쳤죠. 엔터를 쳤어요. 자, 이제 잠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 6개짜리 메모가 생기죠. 6개짜리 플러스 기호하고 이게 하나하나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션에서는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션은 블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다 글을 막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컨트롤 C를 눌렀습니다.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 부분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한 줄짜리 블록 하나, 그 다음에 블랭크 블록 하나, 또 블록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블록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블록이 됐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게 되면
삭제 있죠? 그대로 삭제가 됩니다. 블록단이죠. 컨트롤 G를 누르면 다시 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록이 두 개가 생겼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다시 연결시키고 싶으면 딜리트를 누른 겁니다. 딜리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 문장별로 다 쪼개고 싶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다 엔터를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면 하나씩 하나씩 쪼개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이 페이지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슬래시를 치세요. 슬래시를 치시면 기본 블록이라고 해서 메뉴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텍스트 있었죠. 텍스트는 지금 쓰고 있는 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목 1, 2, 3,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제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볼까요? 슬래시를 친 다음에 제목 3를 치고 글씨가 훨씬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 자, 글씨가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는 원래 상태의 텍스트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다? 제목 3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좌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있거든요. 왼쪽을 딱 떼면 제목 3죠. 바꾸면 2가 되고요. 바꾸면 1이 됩니다. 바꾸면 텍스트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로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3개를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슬래시 기능을 좀 알아볼까요? 자, 슬래시를 치고, 자, 글머리 기호가 있죠?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글머리 기호를 치면, 여러분들이 쓴 글씨가 엔터를 친 겁니다.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탭을 쓴다 그러면 탭을 써볼게요. 탭을 쓰면 하위 구조로 가죠. 자, 엔터. 다시 씁니다. 하위 구조로 가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엔터를 치잖아요. 다시 내려오죠.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블록이죠. 블록을 잘 보시고 요거를 여기다 옮기고 싶으시면 이 밑에 파란색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하위 구조로 갔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등한 구조로 갔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글머리를 갖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슬래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글머리를 지금 톡을 이용하겠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엔터를 치면 토글이 돼서 요 부분에는 요 토글을 누르면 여기 글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글에다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 C 눌러서 자, 여기다 가져다가 넣으면 이렇게 닫힙니다. 아시겠습니까? 토글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토글을 가지고 여기로 끌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위 구조로 갔죠. 요거의 밑에 하위 구조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동등 레벨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좌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테크닉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죠. 만약에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써본다고 할게요. 근데 이런 글을 쓰는데 여기서 계속 쓰면 넘쳐나서 얘네들은 하나의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단위로 삭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쓰다가 하나의 단위 블록으로 가는데 줄을 바꾸고 싶다. 그때는 여러분들 Shift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돼서 글을 쓰게 되면 이번에는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린다. Shift 엔터를 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엑셀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글머리표에서 얘네들이 글머리표로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장씩.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 글머리표를 하나를 딱 치고 예를 들어서 자, 발생을 시켰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데 가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또 적당한 데서 끊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머리표가 완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슬래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호 매기는 거 똑같죠. 이거 번호 매기는 거 마찬가지 글머리편 똑같고, 그럼 여기서 탭을 누른다 그랬죠. 탭을 누르면 하위 구조로 갑니다. 자, 탭을 눌러볼게요. 하위 구조로 갔죠? 이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고, 설명을.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로 가겠습니다. 다시 슬래시에서, 자, 대체 인용본은 이런 겁니다. 이거 많이 쓰여요.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인용이죠. 자, 여기다가 놓고, 슬래시를 친 상태에서 한글로 인, 용 치면 벌써 나오죠. 이때 엔터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느냐면, 나의 프로젝트,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를 바꿔볼게요. 두꺼운 글씨를 가겠습니다. 좌클릭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열면 여기에 볼드가 있죠. 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글자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파란색으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검정색의 파란 바탕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죠.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깔끔한 타이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여기다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 자 볼게요. 여기다 갖다 놓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선은 말 그대로 구분선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데다 구분선 쓰는데 구분선 많이 쓰시면 조금 산만해져요. 그래서 구분선 많이 쓰지 마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게 몇 포인트, 자, 요 글자 크기가 제목 3죠. 제목 3 이상은 쓰지 마십시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가독성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슬래시를 친 상태에서 그러면은 구분선 했죠. 콜아웃 보겠습니다. 콜아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강조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C 가져와서 눌러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글을 더 쓰려면 Shift Enter, Shift Enter 이렇게 친 상태에서 글을 집어넣으면 두 줄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고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콜아웃까지 보셨어요. 자, 그러면 웬만한 건 여러분들 이제 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빠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페이지 기능을 말씀드릴 때가 잘 들으세요. 자, 페이지 기능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근데 페이지 전에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드릴게요. 웹에 있는 데이터, 텍스트를 가져와서 어떻게 붙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나는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그림도 있죠.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와서 뭐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제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이틀이 아까 없었어요. 없었고 타이틀이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글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원문을 봅시다. 원문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자 수 파란색으로 가져가고 싶다. 글자 수 파란색.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떼서 쓰고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삭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똑같이 맞추려면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부분들을 썼네요. 다시 아까 배운 것들. 그림 그대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림은 이렇게 가져와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블럭이 그림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좌클릭을 해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도 갖다 붙이고 싶다? 갖다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보면, 이거 다시 밑으로 내리고 싶으면 파란 줄이 생기죠. 지금 파란 줄이 생긴 것만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파란 줄이 생긴 것만큼이니까 그 밑에 하단으로 서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그리기 한 블럭이죠. 이게 한 블럭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 블럭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림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이래서 이 그림을 넣고 싶으면 이 그림을 좌클릭해서 줄이세요. 아니면 늘리세요. 근데 노션이 이게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 늘린 다음에 이 블럭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보이시죠? 파란색 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슬래시를 칩니다. 쭉 내려요. 쭉 내리면 한참 내리면 이 부분에 두 개의 열, 세 개의 열이 있죠. 그러면 세 개의 열에다가 클릭을 좌클릭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세 개의 뭐가 생겼다? 단이 생겼죠. 그럼 여기다 글을 갖다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물론 직접 치셔도 되는데 자,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 줄 보셨죠? 1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2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좌클릭해서 자, 이렇게 글이 됐죠? 물론 이제 글 길이를 맞추면 비슷하게 갈 겁니다. 딜리트 누르면 비슷하게 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단위 있는 글도 완성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또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갑작스럽게 제가 또 단을 보여드렸네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이 좀 생겼죠? 이거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단이 하나 지워졌고 지금 현재 여기는 1단입니다. 현재 여기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제가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링크를 첨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자 자율주행 들어갔죠? 여기서 자 좌클릭해서 우클릭 복사 컨트롤 C를 했어요. 주소를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몇 개가 발생이 되죠. 북마크 생성, 인베드 생성이 있는데 거의 북마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북마크를 클릭하면 자 어때요? 자 다시 하나 더 해볼까요? 북마크 생성했죠? 뭐 이런 썸네일이 나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너무 많으면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링크를 건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링크도 있어요. 이 글씨에다 링크를 걸고 싶다. 여기다가 걸고 싶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주소가 컨트롤 C로 복사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링크 누르고 나면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다가 아까 그 페이지를 URL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클릭. 자, 이건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어떤 발생이 됐냐면 이 부분이 URL 링크가 된 거죠. 누르면 바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거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링크 거는 방법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갖다 넘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있는 페이지에서 하위 페이지를 뭘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슬래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누르시면 새로운 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게 하위 페이지 제목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쓴 게 취업 정리였었죠. 이 좌측을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쪽에 있는 좌측에 이 구조를 보세요. 이 구조를 보시면 원래 취업 정리 하나의 페이지만 있었는데 하위 페이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이페이지가 발생이 되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서 글을 가져와서 컨트롤 C 해서 가져와서 페이지를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림을 업로드 하는데 또 다른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슬래시를 누르고요. 쭉 내리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파일이 있고 북마크 이미지를 누르겠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여러분들 하드에 있는 여기에 업로드에 즉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파일이 뜰 겁니다. 그럼 이래서 하나를 누르겠습니다. 업로드가 됐죠. 자, 이렇게 업로드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위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페이지마다 이쪽 상단 부분을 여기 이 상단 부분을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이콘 추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 아이콘이 생겼는데 이 아이콘을 한번 다시 누르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아이콘 유형도 이런 유형도 나오고 그럼 이래서 F를 넣겠다. 빨간색으로 좋습니다.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커버를 추가하겠다. 커버를 변경을 하겠다. 기본적인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업로드 시키고 싶다. 파일 업로드를 누르죠. 그 다음에 자 뭐로 가볼까요? 뭐랄까, 이걸 할까요? 자, 현대자동차 차 그림이네.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지금 업로드 중에서 좀 뿌옇게 나와 있죠? 여기 좀 돌아가고 있네요. 자,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좀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바꾸고 싶어요. 커버를. 뭐로 바꾸냐면 어, 언스플래시라고 해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림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카라고 쳐볼게요. 뜨죠? 누르면 바로 그림이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간단한 페이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페이지를 만드셨죠? 그럼 이제 보세요. 다시 취업 정리로 가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취업 정리 밑에 하위 페이지죠. 자, 이쪽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업 정리 밑에 하위 페이지.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취업 정리를 누르면 자, 취업 정리 누르면 취업 등 상위 개념을 하죠. 자,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하위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거고 누르면 하위 페이지로 합니다. 물론 이 밑에 하위 페이지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위 페이지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올라가서 자, 슬래시를 누른 상태에서 자, 할 일을 안 했네요. 할 일. 할 일은 뭐냐면 투두 리스트입니다. 투두 리스트. 그래서 누르면 삭제가 돼 있죠. 그날의 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를 눌러서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거의 다 했고 이 표는 거의 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 눌러서 뭐 이런 부분들 그 늘리고 하는 건데 저는 이 표를 거의 쓰질 않아서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면 쓰시고 자, 다시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메뉴를 본 것 같고, 근데 구분선 됐고, 콜아웃 됐죠? 네, 페이지 링크라는 것도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생략하고요. 이미지 했죠? 그 다음에, 북마크가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슬래시 치고, 북마크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URL을 집어넣는데 이 URL을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썸네일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슬래시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코드. 여러분들 만약에 코드를 입력하고 싶으면 C나 파이썬 코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밑에 파일이죠. 파일을 업로드 할 때입니다. 업로드 파일 선택하세요. 하나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으면 이미지 파일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파일이 됐고 그다음에 누르면 바로 당연히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기능을 보셨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거의 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건드리실 게 별로 없어요. 단도 아까 구성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어요. 이모지라고 해서, 이 이모지를 누르면 이렇게 이쁘게 이런 것들을 아이콘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모지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모, 자, 벌써 떴네요. 엔터 누르고, 그 다음 이모지를 찾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북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북, 책을 쳐볼게요. 이거 영어로 안 치셔도 되고요. 한글로 책이라고 한번 치시면 나올 겁니다. 책이라고 치시면 나오죠. 이제 필요한 아이콘 넣으시면 됐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씁니다. 예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션하고 관련된 기업 중에 우피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우피에 들어가시면 활용 사례, 회사 브랜딩 보시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자사에서 우피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노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어디 볼까 여기 우한형제들 눌러볼까 배민. 자, 이거 다 뭐로 만들었다? 노션으로. 그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 있죠? 이게 바로 이모지입니다. 자, 깔끔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다 배웠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강연으로 노션 강연으로 가면 볼까요? 자, 노션을 배우자 했는데 이 메뉴 영역에서 아까 이거 확인 다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 블록에서 텍스트 했고요. 하위 페이지 했고요. 할 일 목록 그 표시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할 일 목록이네요. 제목 원투쓰리 표도 보여줬고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토글 그 다음에 인용도 했고 이렇게 바가 세로로 생기는 거 구분선 페이지 링크 콜아웃 아까 이렇게 뭐랄까 박스로 돼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가면은 이미지 했고요. 북마크 했는데 동영상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시키시면 되고요. 오디오도 될 거고요. 파일 했고 그 다음에 코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주안점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가독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한 디자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노션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실습을 또 제가 또 해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